나이 들수록 더욱 완벽한 고집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어른들을 보면 내 가슴마저 콱 막히는 듯하고 결국 내 모습은 상처 입은 어린 짐승의 몰골이 되고 말지. 다정한 책방, 저의 20대 시절 답답한 어른들을 보며 쏟아냈던 분노 섞인 독백입니다. 지금의 저는 과연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어느새 50이 넘었으니 100세 시대라고 할 때 50이란 나이는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가을인 거죠. 요즘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며 삽니다. 노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인생 후반전을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의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까? 여러분도 그러신지요? 여기 신박하게 그 대책을 내놓은 책이 있어 들고 왔습니다. 미리 슬슬 노후 대책. 노년에 후회 없도록 대비하는 인생 책이라는데요. 펴낸 곳은 남해 봄날. 이 책의 저자이신 마녀체력 이영미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고 노화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두려워만 하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야 쓰겠나? 세상 이치가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기 마련이다. 나이 들어가는 길목에선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잃는 쪽을 아쉬워하며 계속 억울해하겠는가? 아니면 얻는 편에 초점을 맞추고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텐가? 이 책은 쇠해가는 육체와 정신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늘어난 자유와 시간을 잘 누려보자는 의미의 다독임이다 라고요. 씩씩하고 명랑한 마녀체력 이영미 작가님, 우리에게 어떤 힘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함께 다정한 책방 들어가 보시죠. 익숙함에서 벗어나 딴짓 저지르기. 평소와 다르게 선택한 작은 일탈 하나가 일상의 균열을 낼 수 있다. 그 균열이 어떤 식으로 삶에 영향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파스칼 메르시어가 쓴 리스본행 야간 열차의 첫 장면은 얼마나 강렬한가. 스위스 베른에서 30년 이상 라틴어 선생으로 일해온 그레고리우스의 삶은 정확한 스위스 시계같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 오래된 언어에 빠져 사는 이답게 생김새나 옷차림 또한 파피루스라는 별명처럼 고루했다. 심한 폭풍우가 퍼붓던 날, 달인 안간에 위험하게 기대해 있던 붉은 가죽 코트 입은 여자를 만났다. 그 순간 왠지 모를 강렬한 영혼의 떨림을 감지했다.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고작 일주일 만에 평생 박제처럼 멈춰 있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은 소리 없이 폭발했다. 그의 일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서 끝까지 책을 읽는 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예전에 지루한 삶으로 되돌아가든 아님 또 다른 먼 도시로 여행을 떠나든 중요하지 않다. 그레고리우스는 이미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상상력을 가동하고 하고 싶다면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겨보자. 더 기운 빠지기 전에 내 생애에 다시 한번 일탈의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돌발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리우스는
동료들에게 이런 글귀를 남겼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중 한 부분이다. 네 인생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넌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고 행복할 때도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인 듯 취급했다.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아지면 해야지 미뤄두고 있겠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나이 들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니까 늘 입던 비슷한 옷만 사고 하다못해 머리 스타일처럼 쉬운 변화도 내키지 않는다. 가슴 떨림은 일어나지 않고 영혼의 감성은 무뎌진다. 그나마 있던 호기심과 자잘한 용기조차 자취를 감춘다. 그럼 어째야 하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용감해질 것. 무엇보다 자꾸만 딴짓을 저질러 봐야 한다. 원하는 일이 뭔지 알아차리고 무심코 하는 반복을 깨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잦은 시도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터닝포인트가 찾아온다. 어쩌면 오래 해온 직업까지 바뀔지 모른다. 누구나 연습 없이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무심한 세상에 의미 없는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엔 신경 쓸 틈이 없다.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짧은 이들이야말로 더더욱 그렇다. 관광객 말고 여행 생활자로 머물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뒤 그리고 노후에 하고 싶은 일 1위가 여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행만큼 시들어가는 몸과 마음에 건강한 긴장과 새로운 활력과 짜릿한 자극을 주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이것저것 삶의 제약이 많아서 충분하다 싶을 만큼 어딘가에 머물다 올 기회를 갖지 못했다. 만약 돈과 시간 걱정 없이 여유가 생긴다면 가능해질까? 가족의 일원으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땐 어디로든 긴 여정을 계획할 수 있을까? 더 나이를 먹어도 과감히 실행할 만한 체력과 호기심 그리고 용기가 남아있을까? 혹시 남편과 내 뜻이 다르다면 나 혼자서라도 저지를 만큼 절실할까? 70세 미국 여성 린 마틴의 마음도 나랑 비슷했나 보다. 다행히 그의 곁엔 젊을 때 애인이었다가 35년 후 남편이 된 놀랍도록 호흡이 착착 맞는 남편이 있었다. 말을 꺼내기 무섭게 이들 부부는 여행 생활자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식들과 친척들에게 계획을 통보한 뒤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살던 집까지 팔아버린다. 원래 무모한 성격이라기보다 너무 충분히 먹은 나이 덕분이리라. 더 이상 젊지 않으므로 언젠가는 하면서 뒤로 미룰 수가 없었다. 우선 멋진 여행 기획가이자 동반자로서 남편 팀 마틴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 요금이 절반 가격인 재배치 유람선을 찾아내고 가는 나라마다 적당한 숙소를 차질 없이 예약해 놓는다. 왼쪽 오른쪽 운전대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운전기사 노릇을 한다. 어디서든 친구들 사람을 알아보고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70대 남성이라니. 린 역시 짝에 걸맞은 대단한 여성이다. 현지 식료품은 물론 통조림으로도 맛난 음식을 척척 만들어낸다.
운전자 옆에서 늘 침착하고 조용하게 내비게이션 화면을 설명한다. 남편의 농담에 장단을 맞추고 조금만 잘해도 과장해서 칭찬을 날린다. 어느 식당에 들어가든 맛있게 먹고 어느 숙소에서든 잠을 잘 잔다. 이러니 부부가 같이 오랫동안 여행할 수 있나 보다. 이 용감한 부부의 좌우명은 아무것도 미루지 말아다.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거나 실행하기에 너무 힘들 것 같거나 우린 너무 늙었어 라는 한탄에 빠져 그냥 미뤄두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좌우명을 명심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이 미룬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본인들이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것. 노인뿐 아니라 젊은이에게까지 영감과 희망을 심어준 린 마틴 부부의 여행기.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이 책을 덮고 나서 나도 일단 살아보고 싶은 나라와 도시부터 나열해봤다. 리스트를 줄줄이 풀어내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다만 실천을 가로막는 몇 가지 허들부터 뛰어넘어야 한다. 주위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 해외 경험이 제법 많은 분들도 나이 들면 짧은 패키지 여행밖에 가지 못한다고 탄식한다. 1단 겁나고 2단 귀찮고 3단 잘 몰라서 그렇단다. 실은 5, 60대라고 해도 온라인으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거나 숙소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가 많다. 시간과 돈과 마음이 있더라도 짧은 자유관광은커녕 여행 생활자로 살아본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아, 온라인 예약은 걱정 없다 해도 내겐 보다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선 살림살이, 아니 책 정리부터 시작하자꾸나. 가장 커다란 난관은 집에 있는 물건을 트렁크 2개에 옮겨 담는 기적일 테니까. 먼저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만 여행 생활자가 가능하다. 한국 밖으로 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서울에서 벗어나는 연습부터 경주, 통영, 강릉, 순천 어디가 좋을까? 살아온 흔적을 심플하게 정리하기. 정리를 잘하려면 평소에 즉각 치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5년 넘게 회사 안에 내 책상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될 뿐더러 집은 가족과 먹고 놀고 자는 휴식 공간이었다. 집에 와서까지 부지런히 몸을 놀리며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청소나 정리를 하찮게 여기는 교만함이 생긴 듯하다. 살면서 천천히 치우지 뭐 하며 키워온 방만한 게으름이 문득 무서워졌다. 김완이 쓴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읽고 난 뒤다. 물론 대부분은 자살하거나 고독사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끔찍한 죽음의 흔적을 청소하는 이야기다. 자살을 앞두고 재활용 분리수거까지 철저하게 해놓은 사람도 있다지만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가난하고 병들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일수록 방문이 열리지 않을 만큼 쓰레기를 꽉꽉 채워놓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인이 된 남편 서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10여 년을 홀로 살다 죽은 할머니 사례는 다리미에 손을 대인 듯 뜨끔했다.
머나먼 남의 일로만 여길 수가 없었다. 나에게나 소중한 책, 여전히 읽지 못해 꽂아두고 어쩌지 못하는 책. 아무리 오래 산다고 가정해도 내 생전에 다 읽기란 이미 틀렸다. 벌써부터 노안에다 침침해진 시력이 계속 버텨줄 리 만무하다. 책 주인인 내가 치우지 않으면 이 요령도 없이 무겁기만 한 책더미는 누구의 십자가가 될까? 남편이 대신 떠매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떠맡을지 모르겠다만 누구에게든 가혹한 일이다. 그게 단지 책뿐이랴. 언젠가 입겠지, 먹겠지, 읽겠지 싶어 마냥 쌓아두지만 그 언젠가는 쉽사리 오지 않는다. 급기야 다 쌓아아는 채로 언젠가 죽고 말겠지. 애착도 없고 필요도 없는 수천 톤의 물건에 둘러싸여 생을 마감하는 일은 단순히 버리지 못하는 행동에 머무는 게 아니다. 과거와 추억에 집착하느라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나를 망치는 최악의 나쁜 버릇 중 대표 선수가 아닐까? 급한 대로 우선 수월한 실전부터 해보자고 결심했다. 2022년부터 매일 뭐라도 하나씩 버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 버릴 것이 없으면 하다못해 영수증이나 볼펜 하나라도 찾아내 버려야 한다. 짐작했던 것만큼 쉽지 않고 속도는 느려 터지지만 쓸데없이 구석구석 숨겨져 있던 물건은 확실히 줄었다. 내겐 필요 없어도 아직 쓸만한 물건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공술의 공수거를 누가 모르겠나. 하지만 마치 무덤까지 다 끌고 갈 기세로 인생의 막바지까지 미련을 품는 존재가 인간이다. 나이 들수록 더 버리고 털어내고 꽉 움켜쥔 욕심 보따리를 놓아야 한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부하고 남과 나눌 줄 알아야 보다 고귀한 정리가 되리라. 난 오래 살기보다 이 세상을 등지기 전에 내가 살아온 흔적을 잘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길 바란다. 아니, 그런 행운을 바라기 전에 힘이 남아있는 동안 내 손으로 조금씩 정갈하게 치워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슬슬 서두르지 않으면 욕심으로 부여잡고 있는 모든 건 어느새 나이 든 몸이 감당하기에 벅찬 쓰레기가 되고 말 테니까. 내가 해나가는 줄기찬 도전은 잘하기보다 꾸준히 하려는 마음이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은 바람이다. 겁내지 않고 시도해 보려는 호기심이다. 세상의 편견에 지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노년의 후회 없도록 대비하는 인생책. 마녀체력 이영미 작가님의 미리 슬슬 노대책. 오늘 우리 함께 했습니다. 늘 가까이 두고 복귀하면서 하나하나 실전에 나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0월입니다. 이제야 정말 가을 느낌 나죠? 집안에 있으면서도 긴팔 옷을 찾게 되고 양말까지 찾아 신었습니다. 죄송한 마음 가득한 다정한 책방임을 고백합니다. 저 9월이 가기 전에 찾아뵙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했죠? 정말 죄송한 마음. 앞으로
앞으로도 우리 좋은 책, 좋은 생각 함께 나누기로 해요. 머물러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찾아뵐게요.